18평짜리 땅을 사서 33평짜리 집을 짓는 거예요. 소액으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큰 메리트가 있고, 공간만 활용만 잘하면 충분히 더 좋은 건축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미쳐야 미친다 광성의 나큐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좀 자연스럽네 이제. 지금 얼굴이 많이 새카맣게 탔을 겁니다. 한여름 되면 잘못하면 이빨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벌써부터 보이시죠? 이마에 탔어. 지금 바지 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시계도 끼고 있는 거죠. 지금 있는 현장들이 보통 바닷가 근처예요. 바다에 비친 반사된 그 햇빛이 얼굴을 많이 때립니다. 얼굴에 뭐를 자꾸 이리 발라야 되는데 저 또 얼굴에 땀이 많아요. 땀 흘리면 얼굴 바로 닦는 스타일 알죠? 이리 닦아서 하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닦인 데는 검해져요. 안 닦인 데는 하얗고 그런 얼룩이 생기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선크림도 지금 잘 안 바르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발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새카매시네요. 그리고 소모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요. 일단 지역은 서울역 근처로 하고요. 유튜브를 한 지 1주년 기념 행사로 소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앞으로 미래 건축을 하실 분들이나 건축에 관련된 학문을 배우고 있는 건축학도들, 설계를 하고 계신 설계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공합니다. 견적 이 정도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계속 어떤 연락이 많냐면요. 설계가 너무 비싸게 나왔다. 그게 뭐냐면 설계사들은 설계를 이쁘게 그려서 건축주가 만족할 수 있도록 도면을 짜내는 역할을 하죠. 건축주의 예산을 생각하고 설계를 하시는 분들도 대다수겠지만 그렇지 않는 설계사들도 있단 말이죠. 건축주는 5억밖에 없는데 5억에 대한 도면을 그려야 되지만 사진 보여주면서 이것도 이쁜데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다 받아들여 주다 보니까 건축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설계사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소비자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액적으로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나가지고 힘드신 고객님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사 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저도 그렇게 설계사를 욕할 만큼 잘난 놈이 아니기 때문에 욕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제가. 그러니까 좀 건축주가 안타까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그 상담을 하고 가신 분이 계신데 너무 조금 비싸게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건축주한테 얘기를 했어요. 건축주가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비싸게 나온 거 아니냐. 계속 요구를 하니까 아마 설계사가 그렇게 해줬을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여쭤보니까 맞다 그래요. 또 소비자가 요구할 권리나 요청할 권리는 분명히 있지만 난중에 설계사가 포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요구가 많네. 원하는 대로 한번 해주고자. 사람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설계사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어느 정도 요구사항들은 다 들어줘야 되는 게 의무지만 너무 많이 간섭을 하게 되면 설계사 입장에서도 건축비가 많이 올라갈 텐데요 한마디 하고 다 해주면 나중에는 기회 보는 사람은 소비자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새카맣게 탔다. 좀 썩었어도 이해를 해라. 이해를 해라가 이해를 해달라. 두 번째, 소모임에 대한 얘기. 1주년 기념으로 행사를 할 예정이다. 3번, 설계사와 그 예산 안에서 설계를 잡아내야 되지만 너무 많은 요구가 있을 시에는 예산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시공할 때 힘들 수도 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미래에는 더 핫해질 것 같아요. 정말 핫해질 것 같은 공사예요. 공사에도 뭐 공장공사, 카페공사, 별장공사, 다중주택공사 뭐 많잖아요. 협소주택, 협소빌라, 협소근린생활, 작은 땅이라고 사서 활용성 있게 지어서 내 만족을 하는, 소비자 만족을 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지어질 것 같아요. 제가 문의받은 것만 해도 몇 개가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삶의 패턴이 개인주의적으로 변하면서 나만의 공간 이런 거를 점점 이제 차세대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견적 잡은 거를 오픈해드리고, 팩트는 그거예요. 협소주택은 평수에 비해서 조금 더 비쌉니다. 왜냐? 100평짜리 1층 짓는 것보다 30평짜리 10층 짓는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30평짜리 10층이면 당연히 돈 더 많이 들어가지. 10평짜리 10층 위로 100평 올리는 거랑 1층이 100평 짓는 거랑은 아예 금액 단체가 틀려요. 고공작업이잖아요. 위에서 하는 작업이고 일의 능률에 있어서 조금 더 더디고 뿐만 아니라 계단이 일단 많아요. 1층부터 10층까지 계단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가가 조금 올라간다. 단 가장 큰 장점은 작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것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땅이 조금 작아도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거죠. 이게 평수가 건축 면적은 33평이고 대지 면적 놀라실 겁니다. 몇 평인지 아십니까? 18평이야. 18평짜리 땅을 사서 33평짜리 집을 짓는 거예요. 위로 올리는 거, 위로. 일단 한번 보러 갈게요. 출발. 32평짜리 집을 1층짜리 지으려면 땅을 몇 평 사야 됩니까? 건폐율 40%로 봤을 때 100평짜리 땅을 사야 돼요. 예를 들어 50만원, 5천만원입니다. 그죠? 18평짜리 50만원 해봤자 20평 잡고 1,000만원 있는 땅을 산다는 거예요. 4천만원 더 아끼고 들어간다는 거죠.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신축 건축 중이 건축 면적 32평, 대지 면적 18평입니다. 공사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 건물이 몇 층짜리냐면요. 지하 1층, 1층, 2층, 3층 총 4개 층의 건물입니다. 평당 금액이 한 700만 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생김새가 이래요. 지하층이 있죠? 사무실이 있어요. 여기 방이 5개가 다 있잖아. 여기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이거 방으로 쓰실 거예요. 원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 방이 5개. 외관 모습은 이렇고요. 이렇게 보면 화장실은 다 보이죠. 여기 딱 주방 같네요. 여기 딱 베란다 옆모습입니다. 옆모습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평면을 보면 이렇게 들어와서 사무소 쓰고 2층 볼게요. 올라와서 이쪽 방 들어가고 옆에 방 들어가요. 원가 계산서 각 공사비 합계 해가지고 2억 2,200만원. 공사비는 얼마 들어갈까요? 나누기 33평 670만원. 공사비가 670만원입니다. 각종 보험료, 안전관리비 해서 2억 3,135만 7,992원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래 총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 자, 건축공사 해가지고 한식 잡습니다. 재료비 1억 2,191만 8,444원. 금액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올라가냐면 1층은 3m짜리의 미개 강광과 1.2m, 1.5m 정도 되는 높이의 아시바 발판만 설치하면 1층은 다 닦여요. 면적은 넓을지 몰라도 땅바닥 밟으면서 일이 다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건물은 지하를 빼고 지상으로 3층이에요. 비계 파이프 높이가 3층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일단 면적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재료비가 1억 2,191만 8,444원, 그리고 노무비가 5,960만 5,240원, 경비가 2,422만 9,900원. 이쪽에 있는 경비 같은 경우는 장비대하고 도급에 대한 경비입니다. 하도급에 대한 경비. 설비공사 재료비 523만 8,185원, 그리고 노무비 396만 9,400원, 경비가 153만 690원이 되는 거고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 재료비 252만 1,600원, 노무비 311만 9,820원, 그리고 경비 10만 7,580원 해서 두 개 토탈 합계금이 얼마가 되냐면요. 2억 2,224만 859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에 대한 평단가를 우리가 따져봤어요. 건축 파트만 빼가지고 평단가를 내어보니 448만 3,789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 수장공사를 포함을 해서 때려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이 182만 3,801원이 나온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좀 높게 나오죠. 건축공사도 높게 나왔지만 인테리어 공사는 더 높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1층짜리 단층 주택에 대한 공사를 한 번에 끝내는 거와 1층 끝나고 2층 끝나고 3층 끝나고 그냥 층별로 올라가는 그 인테리어 공사비가 비싸다. 또 여기는 더군다나 원룸이에요. 각 층마다 싱크대가 다 있어야 돼요. 각 층마다 에어컨이 다 있어야 돼요. 각 층마다 인터폰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 층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비공사 59만 1,640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으로 50평 주택 한 개면 화장실 2개면 돼요. 자, 이거는 50평도 안 돼. 방이 5개니까 방마다 욕조가 다르네. 세면대랑 양변기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금액이 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축공사 평당가가 이것 2개 합해니까 630만원, 32평 하니까 2억 500만원, 설비비가 1,000만원, 전기비가 570만원. 건축공사에는 뭐가 들어가냐, 얼마가 들어가냐. 자, 가설공사 하는데 1,100만원이 들어가요. 가설공사의 외부 비계가 좀 많이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토공사 700만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9,500만원입니다. 방수공사 600만원, 미장공사 500만원, 수장 인테리어 공사 5,900만원, 잡철문공사 700만원, 외부공사 1,200만원. 이 외부공사가 제가 지금 좀 작게 잡은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견적서를 이렇게 보내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금액은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기구 설치공사 300만원 봐봐. 1층에서 50평짜리 건물을 지을 때는 방마다 그냥 보일러 배관이 돌아가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5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설비 비용이
만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기간선공사도 전기는 우리가 직접 하거든요. 근데 나름 작게 잡았어요. 우리 원래 가설공사하는 데 있어서 딱 들어가는 거 있죠. 쪼로록 하면 이거 가설공사가 1100만 원이나 나오는 이유는 외부비계 쌍줄로 해가지고 시스템 비계가 들어가는데 그 700만 원 정도이 나와요. 토공사 지하층이 있죠. 지하층을 파내야 되죠. 245루베만큼 파내서 66루베만큼 대외우고 179루베를 단축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잔토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장비대가 조금 많이 차지를 하고요. 잡석 깔기 밑에 이제 잡석을 살 깔죠. 잡석 깔는데 들어가는 비용, 터보루인데 들어가는 비용 6만원. 이게 왜 이쪽에는 다 없냐면요, 399만 400만원으로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대가 따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2호에 2사에 15짜리 콘크리트가 519루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단가가 5,240만 9천원이 나오고요. 묵은 콘크리트 말 그대로 안에 철근을 넣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는 양이 7루베 정도 나오더라고요. 고푸식공사 667회배에 나옵니다. 철근 자재비 공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총 15톤 나오죠. 조조 방수, 우레탄 방수하는데 들어가는 금액, 액체 방수하는데 들어가는 금액, 드레인보드 까는데 들어가는 금액. 저도 이거 금액 짜면서 너무 비싼 것 같은 거예요, 지금. 33평 짓는데 왜 이리 비싸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하면서 내문차 하는데 이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맞잖아요. 액체 방수를 안 할 수가, 방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각 방마다, 각 화장실마다. 그냥 이거 넣다 보면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견적잡에서 완전 거품을 완전 다 뺐어요, 지금. 너무 비싸다, 이거 안 된다. 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는 최대한 절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건축주 입장에서도 가소비가 안 될 거고 우리 입장에서 좀 더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창호 유리 난간 이 공사는 아직 우리가 건축주분한테 도면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끼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미장 공사는 뭐냐면요, 기계 미장이죠. 기계 미장. 1층에서만 기계 미장하면은 1층 바닥하고 1층 때가리 천장만 기계 미장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기계에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수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금액을 조금 줄였어요. 회사에 히니샤가 있거든요. 히니샤가 있다. 시멘트 모르탈 기포 콘크리트가 뭔지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보일러를 떼었을 때 열이 땅바닥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포 콘크리트가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자, 수장공사, 인테리어 공사 진짜 많이 들어요. 왜냐면 각 방마다 인테리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좀 특이하고 생각보다 집이 좋네, 이런 분위기가 돼야만 이내 할 것 없이 바로바로 사장님 오늘 계약하시네, 바로 계약할게, 이렇게 이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장공사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다 잡아 넣었죠. 제일 큰 거는 가구공사에서 지금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좀 작게 잡긴 했는데 각 층마다 싱크대가 다 들어가야 되고, 각 층마다 쿡탑이 다 들어가야 되고, 각 층마다 붙박이장이 들어가야 되고, 각 층마다 중문 다 들어가야 돼요. 1층짜리 집이면 중문 한 개 넣고 끝이잖아. 근데 이 중문 5개 들어가요.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조금 더 나았다. 그리고 오픈 트렌치가 있고요, 커버 트렌치가 있어요. 난간대 75m 난간대 돌려야 돼요. 난간대도 단가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나름 신경 썼습니다. 자, 스타코 플렉스가 226회배, 유로 징크 패널이 45회배, 그리고 앞에 우리가 공사하면 이게 도로랑 면접해 있어요. 이게 보도 블럭이 있는데 보도 블럭을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설비 및 배관공사 18만원이랑 15만원짜리 제면기랑 양면기, 좋은 거는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톤 가격이고요. 위생 배관 공사예요. 통기 밸브랑. 이게 급수 배관이나 이런 것들은 설비할 때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크게 자세하게 읽어드릴 건 없고요. 5개 배관, 토공할 때 들어가는 우수 배관과 보수 배관, 그리고 정화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기통신공사는 일식으로 해서 조금 저렴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등공사에 대한 거는 우리 두 명 가서 전등 꼽아주는 거 그 역할이고요. 인터폰, 콘맥스 5개 들어가는 거, 이것도 5개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74,000원인데 5개 들어가면 37만원. 전등공사는 계획에 따라 변경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조명을 쓸지, 어떻게 조명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등만 나중에 추가 비용으로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건축주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견적 한번 잡아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견적을 잡으면서 느낀 게, 광성엔 아큐노 TV의 애청자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알려드려야 되겠다. 트렌드가 조금 바뀔 것이다. 20평 땅 아무짝에 쓸모없는 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36평, 33평짜리
건축물을 안 넣는다? 안 친다? 그러면 그 20평의 땅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어요? 요즘에 아마 이거 많이 유행할 겁니다. 그리고 집은 갖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할 때 소액으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큰 메리트가 있고, 공간만 활용만 잘하면은 충분히 더 좋은 건축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견적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